부스에 오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 중동부야영의 오후 부스 힐링 오일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문정숙 강사님께서 정말 좋은 강의를 저희에게 해주셨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그 질문들을 다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기술적인 문제로 어제 그 녹화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고 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늘 우리 강사님의 강의는 유튜브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문제로 이 녹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이름이 성이라고 되어 있는 집사님, 영어로. 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느 교회? 예, 제가 옷을 갈아입으셔가지고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시죠? 네, 저는 보스턴 교회 김성옥이라고 합니다. 네, 보스턴 교회 김성옥 집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힐링 오일 어떻게 지금 오늘 처음 아니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떠세요? 보스턴 너무 좋죠. 네, 어떻게 좀 힐링이 되세요? 아유, 너무 좋아요. 온 식구가 다 좋아하고요. 많이 진짜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꼭 배워서 네네. 정말 유용하게 쓰고 또 예. 정말 복음 전하는데 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우리 문정수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또 마구 뿌리면 안 되죠. 아유, 그렇죠. 우선 제가 배워야죠. 예, 그분과 함께 그 개인에게 잘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욱 집사님, 좀 잠시 후에 우리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배영자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교회시죠? 저는 샬롯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샬롯 교회. 샬롯 교회. 저기 한 몇 달 전. 매일 네. 샬롯 교회 다니시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 예. 네, 관심이 다들 많으신가 봐요. 네, 아주 몇 분 같이 참석하시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이 성경 말씀의 그 향유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샬롯 교회는 꼭 한번 교회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예. 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오일자 집사님이신가요? 오길자요. 예, 어제 오길자입니다. 예. 제가 오일자인 줄 알고 어제 너무 꼭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써먹어. 우리가 이거 전도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만 더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느 교회이시죠? 하다 보니까 여기 로마린다요. 로마린다. 어제도 로마린다 교회에서 한 분 오셨었는데. 네, 환영합니다. 배영자 집사, 헬로. 예, 그럼 우리 아까 김성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로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정말 꼭 저에게 필요한 힐링 오일을 배울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힐링 오일을 가르치는 헬렌 장과 또 문정숙 집사님 정말 헌신적으로 이 좋은 것을 널리 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을 배워서 좀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사업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좋은 것을 배워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각 가정에 주님 어려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아픈 분이나 또 정말 마음에 어려움들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이것을 배워서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며 또 내 이웃에게 또 저희들이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 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오일들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중동부 야영회에 축복하시고 그곳에 정말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든 목사님과 또 돕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에서 은혜가 넘치는 중동부 야영에게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헬렌장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는 절대 마이크를 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다 뮤트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키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문정숙 강사님 강의가 마치고 나면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마이크는 그때 켜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헬렌장 강사님의 강의 듣도록 하고요. 모든 마이크는 이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줌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영적으로 많이 충전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의 내 안에는 향기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예수님의 중보의 향기가 있는 성서와 같아서 나의 뇌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삶의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는 의도와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향유를 흠양하고 기름을 바르면 내 안에 이미 저장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의 감정이 끌어올려져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나의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향유의 이제 첫 번째 치유 특성이 뇌의 신경 주파수 흐름의 균형을 잡아주어서 감정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감정의 방향성을 주관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영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중재되는 감정의 변화는 마치 성령의 열매와 같게 됩니다. 자, 향유를 이제 흠양을 하면 두렵거나 무거운 감정이 없어지고 평화롭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감정이 되기 쉽죠. 이런 이제 감정의 변화는 잘 참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성향의 이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친절하고 선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보통 자신한테는 이제 좀 절제적이지만 타인에게는 부드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감정과 태도와 성품은
영에 속한 것이고요.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자, 오늘은 향기가 불러오는 이런 안정되고 영적인 감정 변화가 우리 몸의 DNA에 어떻게 작용해서 자연 치유 본능을 불러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감정은 영어로는 emotion, 그러니까 에너지 플러스 motion이 되는데요. 바로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자, 인체의 모든 이제 기능과 생존은 결국은 이제 세포들의 활동이죠. 그리고 그 각 세포들은 이런 생존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고요. 이런 생각과 사고의 이제 에너지가 우리 몸 세포에서 만들어지지만 몸 밖으로도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향기도 파동 에너지를 가지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에너지는 우리 몸속 세포로 들어왔다가 또 공기처럼 몸 밖으로 나가고 또 바깥에 있는 공기 중의 에너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움직이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 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의 모든 이제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도 내 안에 이런 전류의 흐름과 또 환경의 에너지 주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내 몸의 유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 주파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DNA에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제 형체를 꼴짓고 나의 세포들을 하나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DNA죠. 그런데 이 DNA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빌딩 블록이 무엇일까요? 자,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DNA도 작게 쪼개져 보면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이렇게 반복적인 결합인데요. 이 4가지 원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되고 또 가시적인 물질도 되는 아주 신비한 원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탄소인데요. 이 탄소는 모든 형체를 가진 유기체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는 결국은 영적인 정보와 물질적인 정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제 사실은 우리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향기를 흠양하는 것이 우리 DNA와 어떻게 관련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치유와 연결되는가인데 우리 그 DNA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또 물리적인 영향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받아야 되고 그 기운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인해서 내 몸의 물리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DNA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뭔가가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The God Code라는 그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아까 이제 우리 DNA가 4개의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자, 그게 이제 수소, 질소, 산소, 탄소죠. 자, 이것을 HNOC의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은, 그 각 원소의 질량값을 더하고 또 그 히브리 알파벳의 이제 고유의 숫자 값을 더하면 이 HNOC가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영어로는 이제 YHVH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인 요드 헤이 바브 헤이 4글자와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유대인들도 함부로 이제 말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이 4글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DNA 속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첫 글자인 그 조그맣게 보이는 저 요드라는 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것의 이제 추각점이고 신성한 에너지점이고 모든 글자들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DNA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글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저는 하나님과 사실은 DNA가 100% 일치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제 지었고 그 말씀은 글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색체를 3D 그림으로 이제 관찰해서 보여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A, B, C, D 이렇게 해서 글자가 나오죠. 그 염색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가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DNA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전자에 영구히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온 땅 위에 번성하게 된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의 수를 지도로 이제 매핑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론의 후손인 코헨 가문은 이 집안의 아들들만이 가지고 있는 Y 염색체가 있어서 유전자 속에 새겨진 대제사장의 시그너처라고도 하고요. 또 코헨 모더 할로탑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언약이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까 DNA에 H, N, O, C 4개의 원소가 이제 있었죠. 이 똑같은 4개의 원소가 향유, 그러니까 힐링 오일 구조에 있습니다. 자, 향유는 이제 테르페놀과 거기에 붙어 있는 향기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항분자 이제 그룹이 좌우 어디에 붙어 있는가, 뭐 어떻게 트위스트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향의 차이가 생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의 고유한 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향유를 화학적으로는 테르페놀이라고 부르는데요. 테르페놀은 모든 유기체의 기초 빌딩 블록인 아이소프렌 물질이 2개 붙어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 아이소프렌은 바로 CH고요. 이 CH가 기름 성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이죠. 자, 향유의 이제 기본적인 체인인 테르펜 오일은 아주 이제 작은 초미리 입자 크기인데다가 그 인체 세포막의 재료와 같아서 인체 세포와 아주 가족처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소프렌 기초물질 생성 과정에서 세포막의 주요 재료인 콜레스테롤과 테르펜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르펜 오일 기본 체인에 달려있는 이 향분자는요, 다양한 생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막에 이제 단백질 리셉터하고 열쇠처럼 딱 끼워 맞출 수도 있고, 그냥 조그마니까 큰 단백질 덩어리 속으로 쏙 끼어 들어가서 켜고 끄고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냥 세포막에서만 이제 신호를 전하지 않고 세포 안에 유전자 핵수용체까지 들어가서 핵수용체에게 특정 유전자 코드를 읽어달라고 신호를 하기도 합니다. 핵수용체는 원래 뭐 이렇게 아무 화학 물질이나 이제 붙을 수 없고 세포 속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나 뭐 특정 호르몬이나 기타 아주 이제 작은 소수성 또는 뭐 지용성 분자만 결합할 수 있는데요. 향유 중에 화내신 성분이
이 핵수용체와 결합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류 입자가 유전자 코드 발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항류가 이렇게 세포막과 같은 기름의 성분이고 세포의 리셉터와도 같은 성분인데다가 아주 작은 크기의 이제 가죽이라서 쉽게 이렇게 콜레스테롤 게이트문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세포막의 전류의 흐름을 뭐 방해한다거나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에너지 소모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담고 있고 이렇게 거룩하기까지 한 이 DNA가 우리 몸으로 막 들어오는 가짜 약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뭐 받고 있고 또 심지어 요즘은 유전자 가해로 조작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넘버원 킬러로 인정을 받고 있죠. 성경에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몸에 병을 일으킨다고 말해줍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신없이 바쁘고 막 긴장되고 고민하고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소모가 많을 때나 복잡한 약물들을 막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몸에 뭐 침범한 병원 기운과 싸울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기가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막 지친 감정이나 통증이 세포 속 DNA에 손상된 정보를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밖으로 발현이 되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상적인 손상은 뭐 약물이나 수술 쉽게 이제 치료가 돼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세포 내에 이제 DNA에 저장된 이런 손상된 정보들은 금세 전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기억되어 있는 이 손상된 정보들을 바로 잡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고장나 버렸을 때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잘 정리해서 평안하게 다시 잡아주고 또 몸의 병균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향유를 이제 매일 흠양하고 몸에 발라주는 것을 생활화하면 질병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993년 이제 미 육군이 실행한 흥미로운 DNA 연구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험 대상자 DNA 이제 샘플을 다른 방에다 두고 그 DNA 주인인 그 실험 대상자에게 감정의 변화를 주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과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DNA 세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긴장되고 굳은 감정은 DNA 헬릭스를 움츠리게 하고 또다시 감정이 릴렉스 됐을 때는 DNA 헬릭스도 느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DNA 헬릭스가 많이 꼬여버릴수록 이제 정보를 읽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작동이 날 수가 있어서 재생과 기능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감정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무엇이 연결해주는가 하는 큰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답은 애초에 감정은 운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DNA 주인의 감정이 이미 DNA 안에 코딩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리모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에너지는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향기는 우주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모두 에너지장의 잠입 물결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이 묘묘한 파장으로 이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주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장이고 이 에너지장이 유연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꼭 마치 이제 유연하게 흐르는 기름처럼 우주 만물에 쪼개져 있는 많은 물질들은 실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유연성과 향기의 파장력이 하나님이 어디든 존재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연상시켜주기 때문에 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DNA 안에 하나님의 이름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정을 통해서 나와 언제 어디든지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해도
관찰하시고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빠르게 이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것처럼 향기도 공기라는 에너지 공간을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빠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고 또 반면 소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유는 바로 에너지의 회복이자 감정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향유를 배워서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연 치유의 첫 단계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어제 이제 우리가 뇌 속의 향기 공간인 변연계를 배웠는데, 자, 이 변연계에서 어떤 강한 스트레스성 감정이 발생하면 그 안에 앉아있는 이제 시상하부가 신호를 받아서 긴장 모드를 발생하는 호르몬 초기 물질들을 이제 뇌하수지를 통해서 심장 위에 있는 부신 피주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와서 온몸이 이제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비상사태 모드에 있게 되면은 다른 성장 지향적인 활동이 이제 억제를 받게 되고 세포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딜레마 상태에 빠지면서 어떤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비생명 지향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특정 유전자 코드에 메틸기나 아세틸기 같은 다른 전하를 가진 조절인자가 와서 붙어서 불안정한 전기 상태가 되고 이제 스위치가 반대로 눌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살 유전자를 번역해 버려서 멀쩡한 세포가 죽거나 암적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하버드 대와 이제 에머리 대학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DNA를 이제 연구해 보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메틸기가 유전자 그 뉴클리오타이드인 아데닌에 붙으니까 메틸 이제 A가 되면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이제 향료가 이제 DN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연구들은 이제 몇 가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큰 관심사인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향료가 유전자의 텔로미어를 연장시켜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세포가 이제 손상된 그 조직의 부위를 고치고 계속 살아 있으려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겠죠. 이제 이때에 염색체의 이제 그 끝단인 텔로미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분열과 성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염색체 끝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텔로미어이고, 이게 세포가 재생하려고 이제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나이가 들면 결국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텔로미어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을 세포 노화라고 하고, 노후된 텔로미어는 결국 세포 자연사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DNA 변이가 생겨서 이 노후된 세포가 분열을 안 멈추고 계속하면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늙지 않으려면은 이 텔로미어가 손실되는 것을 이제 지연시키고, 또 잘못해서 암적 분열을 하지 않게 하려면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향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작동은 어제 뇌신경에서도 봤듯이 on off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텔로미어를 만들어내는 텔로메라이즈 효소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또 그거를 너무 많이 이제 분열하지 않도록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계점을 찍어주는 TRF1이라는 연장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 전시 상황이 계속되면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가 고장이 나서 세포가 신속하게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전략 모드를 유지하면서 일단 목숨만 유지할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연장 억제 신호인 TRF1 빨간불을 이제 켜둡니다. 이런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향유가 일단 이제 빠르게 산화 폐기물을 처리해 줘가지고 일단은 이제 전시 상황에 급한 불은 끄고요. 그리고는 세포 재생을 시작하도록 텔로미어 수복 시그널을 이제 켜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죠. 자, 이 실험에서 사용한 향유가요, 바질, 클로브, 로즈마리, 프랭킨센스, 미르, 샌들우드, 제라늄, 버가못, 레몬, 멜랄루카인데요. 바질, 클로브, 로즈마리는 항산화 역할을 했고요. 프랭킨센스, 미르, 샌들우드, 제라늄, 버가못, 레몬, 멜랄루카는 텔로미어 수복 시그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세포나 병원균, 그러니까 세포에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 산화작용으로 이 물질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무조건 항산화작용을 해버리면 면역활동을 어떻게 해라는 이제 모순된 상황이 오겠죠. 자, 이때 향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서 염색제에다가 인위적으로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산화활동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향료의 항산화 성분이 과산화수소로 유도되는 그 정상적인 산화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세포 분열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자, 과산화수소는 병원균을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 박멸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산화작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들을 빨리 결합해서 일단 중화를 시켜서 세포 내 전하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향유의 특성은요, 모든 세포 생명 활동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향유가 피부 재생세포의 유전자 발현과 세포 시그널에 영향을 준다는 이제 연구인데요. 피부에 이제 염증이나 상처가 나서 그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회복이 안 되면 암조직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때에 로즈마리와 오렌지 향유는 산화 대사를 도와줘서 세포가 암세포를 전환하려는 그 시그널링을 막아주고 또 윈터그린 등 이제 여러 가지 블렌드를 한 향유는 항균, 항염작용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을 끌어와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유전인자를 활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세포의 유전인자와 향유의 관계를 이제 실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RNA 그 메신저, 그러니까 DNA 내용을 이제 복제하는 이 RNA를 이용해서 31가지의 이제 다른 향유들이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번역 인자, 그러니까 DNA 유전자 정보를 발현을 시키려면은 그것을 읽어 나가는 번역 인자들이 있는데 이 번역 인자들이 향유에 이제 반응을 해서 향유가의 세포 성장, 자가 방어, 세포사를 이렇게 유도하는 생명 지향적인 그 경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계열의 향유들이 메탈로티오닌을 이제 유도해서 중금속을 이제 잡고 산화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그 메탈로티오닌은 이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이제 해로운 그 독소들을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레몬그라스가 무려 이제 61개의 유전인자를 켜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DNA가 꼬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유전인자하고 세포 스트레스나 또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그 열충격 단백질의 유전인자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향유가 이제 DNA 그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잠깐 이제 예를 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타고난 유전자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얻게 된 유전자에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향기를 흠양을 하면 이제 후각 반응이 일어나고 대뇌에서 그걸 인지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과 행동을 이제 주관하는 도파민과 이제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대한 영향이 후성 유전학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감정의 변화가 많은 폐경기 여성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니까 그 특정 유전자의 후천적 변화에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폐경기 여성들에게 향유 마사지를 이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유전자의 그 후천적인 그 특성을 타겟해서 폐경기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향기의 디스트레스 작용 과정에서 유전자는 손대지 않으면서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유전자 번역기를 이제 이용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 향료의 작용이 후성 유전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향료가 DNA에 이제 손상된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때그때 잘 풀어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향료가 이제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이제 그 노화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신경을 보호하고 안티에이징 성분을 가졌다고 하는 대표 오일들이 블랙시드, 석창포, 라벤더, 유칼립투스 글로불러스, 페퍼민트, 로즈마리, 인디언 자스민, 블랙페퍼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뇌신경 노화 질환인 알츠하이머를 이제 기준으로 관찰해 보면은 향료가 이 뇌신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노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알츠하이머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인 기억력 감퇴와 행동 장애를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억제를 이렇게 풀어줘서 신경세포 사이에 전류가 계속 발생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줘서 보니까 이제 향료가 해결을 해주고, 또 노후된 신경세포의 그 축적물인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면역계에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티온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청소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소를 또 공급해주고, 또 환자들의 그 우울증을 해소하는데도 이 향료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못 이제 향료도요, 신경 시그널 경로를 지원해서 신경 보호 기능을 합니다. 자, 이제 버가못 향료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제 뇌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흥분성 그러니까 그 신경 자극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흥분성이 이제 신경세포 내에 막 활성산소 과부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하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산소가 부족해져서 흥분성 이제 독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흥분성 상태를 촉발하는 게 바로 글루타메이트 화학 성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G 그 인공화학 조미 첨가물입니다. 이런 이제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내 몸에 쌓여서 뇌신경세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버가못의 모노테르펜 성분인 리모넨, 피넨 등의 이제 향기입자 성분들이 이 이제 독성, 그러니까 흥분성 그 독성 때문에 세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해화학 물질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몬에 많이 있는 리모넨 성분은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그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 독성 물질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이런 유해 물질들을 아주 작게 쪼개버리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에 섞여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프랭킨센스의 보스웰릭 산과 알파피넨 성분이 또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와 또 콜린 작동성의 이제 뉴런 그 손상으로 생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킨센스 성분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인 인센솔 아세테이트는 흥분성으로 인한 분노와 이제 우울을 조절해서 또 뇌신경을 보호해줍니다. 프랑킨센스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향이죠. 그리고 또 향기 나는 레진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전통 한약재 중에 유명한 소합향환이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도 향레진을 약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소합향, 목향, 침향, 백단, 유향, 정향, 안식향, 용례향,
향 부자 있는데요. 모두 다 향자가 붙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 향나무 종류의 향을 혼합하여서 흠양하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영적으로 고양이 되면서 명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뇌 조직의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이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치료제를 사용한다 합니다. 자, 바로 성소에서 이제 사용한 거룩한 향과 유사한 향 레진을 사용하였던 것인데요. 자, 성소의 거룩한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죠.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거룩한 향의 이제 재료 4가지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거 이제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합향, 히브리어로는 나타프이고요. gum resin, 스탁테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서 찐득한 이제 레진이 나오고 이렇게 예쁜 하얀 꽃이 달린 나무입니다. 이 나타프라는 뜻은 바로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감향인데요. 이 나감향은 이제 원어로 쉐헤렛이고 영어로 이제 오니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원래 식물학명은 지금 이제 알고 있기로 시스터스 라다니퍼라고 해서 또 일명 이제 락로즈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주요 대표 꽃이죠. 자, 이 이제 그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이 나무 뿌리에 이렇게 레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나중에 단단해지면은 가루로 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풍자향인데요. 갈바넘이라고도 하고 또 거미레진이라고도 합니다. 원어는 헬베나고요. 이게 이제 기름지다, 기름덩어리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사막에 있는 이 펜넬하고도 어떤 비슷하게 생긴 이런 나무의 뿌리를 파보면은 이렇게 기름진 레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향인데요. 자, 프랭킨센스고 원어는 여러분들 이제 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레보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고 거칠고 좀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가 이제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이 나무 껍질이 막 이렇게 그 상처가 나듯이 두두둑 하고 이제 막 벌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얀 깨끗한 레진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이제 가루로 곱게 빻아서 거룩한 향에 이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향불을 피울 때에 아주 하얀 연기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레진을 이제 녹이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랭킨센스 오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DNA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이제 또 그 세포의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게 이제 말로 하자면 정신적으로나 또 이 몸 각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DNA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향료로 따지면은 프랭킨센스가 이 세포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이제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서는 가장 최고로 뽑는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향료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잠도 잘 오게 하고 뭐 산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하는 어떤 신경 안정적인 성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프랭킨센스를 더 해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 안정 상태가 더 이제 깊어지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랭킨센스 특징은 그 향료의 그 유향의 그 성질 안에 그 향료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다양한 그 화학 성분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향 오일은 항균 작용도 하면서 항염 작용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아주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뭐 세포 하나하나의 어떤 화학적 환경까지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가 자기 할 일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어서 암으로 전환되는 어떤 이런 비이상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향이 또 항암 그 제로도 또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향과 암의 어떤 이제 그 실험의 결과들을 잠깐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랑킨센스가 일단 그 세포에 그 스트레스를 풀어줘서 세포가 스스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저를 깔아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암에 걸리면은 우선 키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내 세포가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강한 그 자극을 주면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세포까지도 어느 정도 손상이 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이 프랭킨센스는요, 그 암 약물 치료의 후유증도 치료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암 약물 치료를 할 때에 그 화학 성분이 내 몸속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또 배출해 주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프랭kin센스 오일은 이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런 독성 물질도 이제 빠르게 이제 산화 처리를 이제 해주고 오히려 이제 사실은 후유증이 없이도 암을 예방하거나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죠. 자, 이 프랭킨센스가 이제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피부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랭킨센스와 미러가 사실 이제 암이 생기기 전에 이제 초기 증상으로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데, 자, 이 이제 염증 사이토킨이 막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지 않게 막아줘야 염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 내 몸에 쌓여있던 계속 어떤 염증적인 손실을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프랭킨센스와 미러가 이제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런 이제 염증 해소 역할을 이제 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킨센스를 가지고 이제 암 세포와 이제 실험을 한 게 췌장암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프랭킨센스가 유향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컨트롤 그룹하고 비교해 봤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가 그냥 사용하지 않은 컨트롤의 그 종양의 크기는 아주 큰데 비해서 저 프랭킨센스 오일로 이제 처리한 췌장암 세포는 그 조직이 아주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편의 연구는 특별히 이제 그 방광암 세포를 프랭킨센스 오일로 처리를 해본 건데요. 전과 후를 봤을 때에 그 암세포가 현저하게 이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에서 그 이제 그 프랭킨센스 오일이 보통 이제 세포가 너무 장기적인 지나친 산화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면 스스로 이제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유전인자를 이제 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DNA를 막 분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프랭킨센스 오일이 들어가서 지금 곧 죽기 직전인 그 세포에게 항산화 작용도 하고 또 다른 면역 그 이제 유전인자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세포가 죽으려고 세포 사멸 그 유전자 코드를 이제 켜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을 다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서 다시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생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프랭킨센스가 그 방광암 세포만 이제 그렇게 다시 암 세포로 전이하려는 그 세포는 초기 단계 세포는 그렇게 회생을 시키고, 또 너무 이제 나빠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암 세포는 오히려 그 이제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그 세포가 세포 사멸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쪼개는 또 효소들을 또 불러일으켜서 진짜 치료 불가능한 암세포는 그렇게 이제 죽여버리고 회생 가능한 세포는 또 골라서 지원을 해줘서 다시 이제 살려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암 초기와 암 말기와 또 정상 세포 사이를 분명하게 그 식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프랑킨센스 오일을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프랑킨센스 말고도 또 항암 작용을 하는 그 향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성을 가진 향유들을 이제 실험을 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제 어떤가를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그 항암성을 가진 향유들을 하는 일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막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고요. 또 이제 세포 내에서 혹시나 이제 그 돌연변이가 시작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세포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자유유리기가 많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가서 이제 그 향유가 붙들어서 중화를 시키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또 다른 효소들을 막 불러와서 일단은 그 산화 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돌연변이 원이 깊이 들어와서 이제 DNA에 손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때에 이제 그 DNA가 정보가 쪼개져 가지고 그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못하고 이제 죽기 직전인 상태에서 그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전문 이제 분해 엔자임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DNA가 막 손상이 나서 지금 막 세포사 시그널을 막 이렇게 내려고 하는 그런 세포들을 일단 이제 회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의 그 과정에서 그 세포 내에서 이제 산소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 유리기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데 세포 내에 오히려 산소가 너무 부족해지거나, 그러니까 막 너무 처리할 게 많아서 일이 막 너무 이제 작업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산화 유리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제 그게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산화 스트레스 그 폐기물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많이 좀 줄여줘야 세포가 좀 편하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 침입자를 억제하고 또 DNA가 손상되게 하는 DNA 그 정보를 쪼개버리려고 하는 그 효소 활동을 오프시키고 일거리를 이제 줄여서 세포가 일단 편하게 쉬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 암세포에게 오히려 그 산화 스트레스를 역이용해서 그 이제 산화 독성으로 세포살을 식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 이 세포를 죽여야 돼, 이 세포는 이제 죽어야 되는 세포야 하고 세포살 시그널을 이제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포를 물리적으로 다 이제 구성 요소를 다 이제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서 분해시켜 버리는 캐스페이즈 효소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암세포 조직 덩어리를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물리적으로 분쇄를 시켜서 결국은 세포가 붕괴되게 해서 암 조직이 이제 없어지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향료가 뭐 항염, 항산화, 뭐 항기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항암을 이제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DNA와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항료들의 특성은 정신적으로 쌓이는 어떤 우리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 그 주파가 불안정해져서 이 너무 막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늘 이렇게 막 긴장되고 굳어 있게 만들어서 그런 긴장되고 그런 감정의 DNA를 막 꼬아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향유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이 향유를 흠량하고 바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그 평안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세포 하나하나의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
이 모든 이제 질병이 다 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 몸 안에 많은 그 수많은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다 편안해야 나의 전체적인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유가 정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늘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향유의 향유를 이제 보고 또 어떤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또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정숙 강사님 바로 뮤트 풀어주시고요. 마이크가 뮤트되어 있습니다. 음성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헬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 듣고 또 너무 의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참 빠져들고 재미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앉아서 서로 토론하면서 또 상태가 어떤지를 봐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시애틀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서 이런 선교사 교육센터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동부 쪽에 많은 데를 다 가봤어요. 한국도 가고 많이 가봤는데 우연하게 동부에 야영회에 이제 강사로 왔다가 여기서 각 교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일주일씩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오래 머물다가 보니까 이곳이 참 환자들이 쾌적한 이 환경에서 좋겠다.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굉장히 은혜가 많은 지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리로 이사 와서 여기에서 힐링 센터를 의료 선교사 교육 힐링 센터를 여기에다가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닥터 헬렌이 이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 목회자 늘 강조하듯이 목회자들이 쉼이 필요하고 특히 사모님들이 쉼이 필요할 때에 저희 언니들이 뭐 전부 다 저 빼놓고 목사 사모라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의 쉼을 필요로 해서 저희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그분들을 좀 안정적인 쉼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헬렌이 조금 이렇게 아픈 곳에 도와주는 분들이 저희 집에 왔든 안 왔든 모두가 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로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력을 가졌을 때에 굉장히 회복력이 빠르게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자, 오늘 제가 그 도움을 드릴 것은 뭔가 하면은 헬렌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주파수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된 건강을 유지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 하더라도 그런 에너지 주파수를 맞게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 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오늘. 자, 헬렌이 얘기하는 방법대로의 치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에 대한 치유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순서겠지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과 또 다른 환자들에게 경험을 하게 한
것들의 종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로 암이 생겼다. 이제 그거는 제 경우예요. 제가 암이 생겼었어요. 8년 전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카톡방에 알려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어쩌다가 유튜브에 그게 하나가 저는 유튜브를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에 누가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간증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듣고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7가지의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병원의 치료는 제가 저 혼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암이 걸렸을 때 비호지킨스 림프암으로 5개월을 살 수 있는 확률이 40%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자갈을 한 움큼 쥐고 이게 확 뿌려놓은 것 같다라고 의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어디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사 먹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해보고 그래라.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미국 들어가지 말고 남편은 오라고 그래라. 삼성병원에서 그 대학 교수 의사가 그렇게 제 담당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항암을 한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후유증이 20가지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자, 첫째로 구내염, 설사, 변비, 골수 기능 저하, 백혈구 감소, 또 혈소판 감소, 출혈에다가 적혈구 감소, 빈혈에다가 탈모, 피부와 손톱, 발톱 변화, 피부 발진, 가려움증, 수족 증후군, 또 피부 변색, 햇빛 민감증, 신장 기능 변화, 신장 기능, 그 다음에 신장 기능 변화. 자, 방광염, 그걸로 인한 방광염 출혈이 있고, 신경계 기능 변화, 간 기능 변화, 폐 기능 변화, 생식기 변화, 체액 저류, 감기 유사 증상. 이렇게 따지니까 20개나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좀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에 훅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병원에서도 해주질 않으니까. 자, 그게 뭔가 하면은 7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가지는 한 가지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게 헬렌이 말하는 것 같이 모든 에센셜 오일의 자연적인 향기는 감정 변화를 일으키고 신경에 연관이 되고 또 DNA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감정은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게 하고 또 에너지는 또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가 에너지지요. 또 그리고 신경계는 모든 것을 다 또 신경계가 우리 몸에 대한 뭐 통증이나 무슨 정신적인 것이나 다 관여를 하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느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가장 불안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본인 생각에 하나님 생각은 그게 전혀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저는 특히 아들도 없고 딸만 둘이 있는데 다 알다시피 딸들이 얼마나 엄마를 끔찍히 생각합니까?
아빠도 끔찍히 생각하고 뭐 결혼해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딸들을 아직 결혼도 안 시킨 딸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얘가 뭐 재능이 많아가지고 또 뭐 인물도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하고 보기에 아주 그냥 만점이에요. 그런 딸인 이 한국에 나가니까 유혹이 많아서 뭐 처음에 가수가 된다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속으로 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런 딸을 두고 내가 죽는다. 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또 남편에 대한 우리 남편이 뭐 당해보면 반대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마음에는 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이 슬퍼서 못 살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생각이 또 달라져요. 내 생활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 생활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됐나? 그렇다면 그걸 뒤돌아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프다고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전제했을 때는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걸 그 다음에는 후회가 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왜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나? 너무 가족만 위해서 살지 않았나? 너무 일을 하느라고 돈벌이에 치중해서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생각되는가 하면은 후회가 오는 다음에는 새롭게 바꾸자라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픈 사람 입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가족이 모두 나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로 내가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구해보자 하는 마음 한 가지, 두 가지가 드는데 한 가지는 조금 원망이 들어요. 자꾸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바로 안 맞춰집니다. 죄송합니다. 원망이 드는 게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도 원망이 가지만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을까? 또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좀 못해준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는 내 자신도 불쌍할 뿐더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요. 용기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반대로 여태까지 살아본 것에서 반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니까 그것을 쓰다가 보니까 가장 내가 마음속에 걸렸던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껏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것을 제일 1번으로 처음에는 그게 한 중간쯤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고쳐졌고 하는 거를 종이를 한 30장, 40장 없애고 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자. 내 눈이 나빠지기 전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 다음에 차례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에 내가 못해준 거, 내 이웃에 못해준 거. 그러다가 생각하면은 내가 원망했던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 사람, 내가 나한테 사기친 사람, 뭐 나한테 가슴 아프게 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용서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되었으니 사람 마음이 이래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그동안 살았던 게 죄가 많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자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게 이러한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때는 눈물이 그냥 뭐 아주 그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지요. 그러면 가슴이 정말 와 뚫려서 이게 평안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자, 이 느낌은 보통 때의 느낌하고 완전 달라서 뭔가가 다 비워져 가지고 이리로 따뜻한 바람이 훅 들어오면 내 온몸에 채워져서 단지 항아리처럼 다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중에 가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증거로 더욱 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릴 때마다 향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향기는 기억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향수와 향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향수와 향기가. 그리고 그 몸에 뿌리는 것도 향수라 그러지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용서하는 브랜딩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포기브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의 향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오일 속에 있는 향기 여러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내가 그 향기를 맡을 때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향기를 맡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7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신뢰함이 생기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나의 안 좋은 점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고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나같이 이렇게 애통하며 우는 그런 환자들에게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고 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애통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진정한 애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내 속에 진정한 쉼이 옵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 100% 리얼한 암을 치유한 예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5개월 정도 됐을 때에 내가 나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쯤 이제 뭐 어포인트 하고 기다려서 내 순서대로 가면 그러자 6개월째 이제 초기쯤 돼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많았던 내 몸에 많았던 크다란 그 림프 암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들여다보면서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뭘 했습니까? 제가 그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그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말을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에센셜 오일 치료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 때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증거를 보았다. 하나님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증거했다라는 그 기쁨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나올 때에 내가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서 둥둥거리고 걷다가 거기에 제가 그 전철역 이름이 금방 또 생각 안 나네. 그 전철역에는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그 환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그 계단 앞에 있는데 줄이 하도 길어서 저는 그 줄에 기다리고 하고 할 마음에 그런 뭐 그거 이제 없어요. 뭐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둥둥 뜬 기분으로 걸어오다가 계단을 그냥 굴러가지고 델델델델 굴러갔는데 막 웃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굴렀냐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천장이 하늘을 다 가리고 이제 지나가 버리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하늘이 안 보일까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려고 이러다가 부른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은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따지고 보면 참 끼도 많고 또 제가 어릴 때에는 굉장히 명랑하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이렇지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오늘 이 이야기를 증거하도록 하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다가 뗄때 굴러가지고는 막 웃었어요. 깔깔 웃으면서 굴러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물러서지 저를 아무도 넘어져서 엎어져가지고 끝에 가서는 뭐 무릎도 뭐 손바닥도 뭐 어깨도 많이 부딪혔는데 진짜 아팠어요. 빨리 못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처음에 아까 목사님이 저를 어제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에 서중환 앞에서 처음으로 2016년도에 그 이제 의료 선교사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서중환 합회의 의료 선교사 두 분 중에 의사도 있고 천년 그 김평환 박사님도 있고 이제 제가 있고 3명이 했는데 처음에는 조연나긴 선생님이 잠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조금 그랬는데 이제 체인지해서 제가 이제 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그 의료 선교단으로 전도단을 세 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로마 테라피 방식으로 전도회를 맡아서 하는데 전도단이 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광고만 붙여놓으면 막 너무너무 많이 와서 다른 거예요. 침례자도 많이 생기고. 어쨌든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방에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헬렌은 더 의사적인 방법으로 해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옳겠지요. 그 예방을 알려드리고 그 예방을 알려드리는 데에 저는 이제 모든 천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나 세제나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생활용품에 대해서 다 들어가서 예방이 되도록 알려드리고 화학품은 쓰지 않고 몸속에 있는 화학품을 축적되어 있는 것을 빼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도와드리고 헬렌은 의사로서 근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헬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한 치료에 대한 도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병원에 가서 일단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됐어요.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했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일단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검사를 할 때에 내가 암이 걸렸는 것 같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 할 때부터 뭘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페퍼민트를 준비하세요. 자, 페퍼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방사능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열 처리를 해주는데, 자, 검사하면은 필요한 부분 이외에 내가 폐암에 의심이 있어서 폐암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뇌세포, 간세포, 또 뭐 많이 있죠. 또 이런 그 점막, 점막 중에서는 뭐 입 안도 있지만은 생식기도 있지요. 자, 그리고 자궁, 안 이런 곳도 우리가 심장이 약하면 심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약하면 약한 부분, 그리고는 또 가장 또 약한 부분 어디든지 뭐 특정한 부위 없이 그런데 그곳에 페퍼민트가 열로 인한 손실이 안 되게 커버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100%가 될지 뭐 50%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나 또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좁혀주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향기로 냄새 조금 정도만 맡으면 조금의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몸에 막 바르고 하는 것은 좀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오일로 발라도 되고 아니면 알로에벨라 젤에 섞어서 발라도 됩니다. 근데 그 바르는 양이 최고의 양이 4방울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한 4방울 정도를 가지고 알로에벨라 젤에 섞어서 뭐 섞는 양은 자기가 본인이 몸 전체 어디에다가 바르는가 얼마만큼 부위에다 바르는가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알로에벨라 젤 한 숟가락에 물을 한 숟가락을 섞어서 저으세요. 그리고 페퍼민트 4방울을 넣어서 혼합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위에다가 바르세요. 가장 좋은 점은 직접적으로 빨리 내가 들어가서
지금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옷 갈아입고 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바로 크림을 만들어 왔든지 오일을 준비했든지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바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암이다. 암이었을 때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 아니면 방사능 치료를 하자 할 때에 방사능 치료를 할 때는 페퍼민트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항암 치료에 관련된 것에는 페퍼민트도 있지만 또 지금 하는 중에는 자 1차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은 구토하고 멀미하고 하는 증세가 나오지요. 그 구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토와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이 강한 구토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뭘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위가 약해서 뭐 과다하게 뭐가 들어갔을 때 구토하는 증세로 나타날 때는 단지 그냥 위장 안에 있는 것만 끌어내는 구토이어서 뭐 크게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이 구토는 뇌에서 그런 구토하라는 그 신경 물질이 막 강력하게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몸에 지금 뭐 해로운 게 온 거예요. 막 항암 약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지금 완전 비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뭘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 전달하는 것을 좀 이렇게 단절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페퍼민트도 되고 카모밀도 되고 진저도 됩니다. 그 진저는 생강이죠. 근데 카모밀 오일은 뭐 카모밀 오일도 식용으로 가능한 오일이라서 순한 오일입니다. 순한 오일인데 페퍼민트 오일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오일이고 진저도 식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순한 오일이고 먹어도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암 환자이지만은도 약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또 우리 몸에 들어있는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독성이지요. 예. 약이지만 독성이지요. 그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내가 가진 이게 쓰려고 하는 이 오일은 오히려 환자에게 비교해 봤을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구풍이 옵니다. 구풍성이 뭔가 하면은 장이 팽창해져가지고 가스가 차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금방 이제 방귀로 푹 나오면은 뭐 시원하고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또 뭐가 좋은가 하면은 역시 카모밀이 좋아요. 그리고 페퍼민트도 좋아요. 그리고 펜넬도 좋아요. 근데 이걸 다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가 사실은 헬렌이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나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펜넬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했어요. 예, 환자들에게. 이제 요양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몇백 명이 있지요. 다 항암 치료하러 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펜넬을 권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펜넬은 간에 있는 독소, 췌장에 있는 독소,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일단 그 항암 치료를 딱 받았을 때에는 그게 뭐 지속적으로 내한테 몸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나면 그 독성이 간으로 가고 신장에도 가고 췌장에도 가면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 환자들은 간과 췌장이 나빠지면 신장, 나빠지면 또 심장, 이 모든 장기들이 나빠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들에 들어가는 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펜넬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펜넬을 권했는데 이 펜넬은 맛도 있어요. 펜넬은 조금 먹어도 돼요. 한 방울을 입에 넣어서 물을 마셔도 물 2컵 정도 마시세요. 왜냐하면은 몸에 있는 씻어내는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크림을 만들어서 바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롤온에다가 넣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더 권합니다. 크림에다가. 자, 향기로 만든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기침이 날까 봐.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는 구토가 심하기 때문에 향기를 맡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많은 것에 향기 맡지 말라는, 향수를 맡지 말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맡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기침을 유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바르거나 아니면은 물에다가 해서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펜넬 오일도 한 방울 넣어서 지난번에는 모든 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려드렸지요. 자, 여기 물병이 있다면 물을 여기 한 8알 정도 담습니다. 그 다음에 펜넬 오일을 한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돌립니다. 쥐고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는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생기죠. 회오리가 생깁니다. 이 토네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은 이 토네이도에 산소가 쫙 빨리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토네이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거 그냥 다 날려가지고 자기가 빨아들이잖아요. 산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뚜껑을 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2번, 3번 정도 해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산소가 모든 오일은 함산소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레몬이죠. 근데 레몬도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레몬도 신장이나 간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경진전이 있어요. 신경진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신경을 차단을 해주면 구토를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덜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신경도 같은 그런 신경입니다. 모든 신경이 또 그런 신경도 뇌에서 전하는 신경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신경회로를 파손을 해서 떨림 증세가 오는 게 신경진전이잖아요. 그러면 손수전증처럼 떨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 신경진전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자기가 느낌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에 느끼는 것을 굉장히 더 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떨림이 있는 것에는 굉장히 사람이 막 이 사람을 기피하려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더 불안하고 그렇지요. 그 마음에 뭐라 할까 용기가 꺾이기 때문에 더 면역이 낮아지고 마음으로 참 측은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라벤더가 참 좋아요. 라벤더는 아까 카모밀이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카모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일을 여러 개 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모밀 하나를 사가지고 카모밀 하나, 펜넬 하나 이렇게 2개를 사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페퍼민트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페퍼민트가
내가 혈압이 높거나 혈압약을 먹는다. 그래서 페퍼민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레몬을 사용하세요. 레몬도 약간은 그런 그게 있는데 사이프러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사실은 레몬보다는. 그래서 사이프러스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레몬을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 항암 치료에는 그런 그게 있지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는 피부에 이 화상이나 손상이 와요. 손상이 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 아까 라벤더가 신경도 안정해 줄 분들은 신경 손상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라벤더는 우리가 뭘 쓸까, 어떤 오일을 쓸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쓸 수 있는 오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프랑킨센스 유향이죠. 그 다음에 라벤더예요. 이 두 가지는 용량은 의사에게 물어서, 일반 의사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의사나 항상 말하는 의사는 아로마 테라피 의사입니다. 그 전문 의사입니다. 닥터 헬렌 같은 그 의사에게 문의해서 용량과 횟수는 묻더라도 그냥 향기로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은 그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물을 다 마셔야지 이게 이제 좀 그게 되는데, 냄새를 맡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서너 번, 그리고 바른다 어디에 바를 때에는 한 방울씩 2번 정도,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더 바르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발라야 하는 것은 이제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상을 입었거나 피부 손상이 왔거나 또 내가 너무 잠이 안 와, 그래서 좀 신경이 안정되어야 되겠다, 안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라벤더 오일을 향기를 맡거나 한 방울 정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임신 중인 사람도 과다하게 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도 괜찮은데 아기에게는 아주 조금의 양을, 정말 조금, 그냥 손으로 살짝 뚜껑 열고 그 주변에를 살짝 이렇게 스치는 것으로 해서 멀리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의 오일은 항상 나에게 써서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중에는 잦은 피부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라벤더를 사용하시고 헬리크리스 오일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물어보면 제가 몇 가지를 적당하게 넣어서, 왜냐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이 오일은 쓰면 안 되고 이 오일을 써야 되고 얼마만큼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브랜딩을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 말만 듣는 분들은 라벤더 한 가지만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치료 후, 이제 그동안의 치료 중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치료 후에는 예방은 아까 그것밖에 안 가르쳐 드렸는데, 치료 후 말이 나왔으니까 치료 후부터 먼저 하고, 예. 자, 만약에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로즈마리 오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로즈마리 오일도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나 또 간질성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임신한 사람이 이런 뭐 방사선 치료할 리는 없겠지만 임신한 사람에게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수유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유방암인 사람은 로즈마리 오일이 참 적합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유방암에 뭔가 만지니까 만져져. 아, 이게 참 찝찝해. 그런데 의사한테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뭔지 석 달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기다리는 동안에 로즈마리 오일을 그 부분에 아침 저녁으로 약 한 방울, 처음에는 조금 바르세요. 한 방울만 가지고 바르세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살살 뭐 문질러서 이게 없어지라고 꾹꾹 누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살살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스며들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미안합니다. 굉장히 알려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마치는 거 하고 질문을 어제처럼 받아서 대답해 드릴까요, 목사님? 네, 강사님 그렇게 예,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예, 네. 질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2000년 속에 있는 사랑을 앞으로 더욱 배워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특별히 네. 원래 이렇게 강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시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근데 네. 우리 문현숙 강사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이렇게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저희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쉽지만 시간을 제가 4시까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4시까지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시가 되면 바로 마무리하고 바로 종료를 해야 하니까요. 예, 4시까지 네. 자유롭게 예, 질문하시고 강사님께서도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실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라고? 가려자 많이 끼는 사람. 누구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하실 분은 저기 몇 분 안 될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 질문하세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하세요. 그럼 알로에 베라에다가 오일을 섞어서 크림을 네.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알로에 베라는 어디에서 구입하면 되나요? 아, 그거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알로에베라 젤은 가격이 싼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좋게 하려고 화학품을 안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로에베라를 딱 떼서 그냥 으깨 가지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금방 바르는 것은 좋아요. 두고두고 바르는 것은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나면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알로에베라는 딱 자르는 순간에 바로 이게 무슨 작용을 하지 않으면 30분 정도 이상 지나면은 안 좋아요. 무슨 제가 이 독성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알로에베라 젤을 사서 사용하시는 게 간편한데 그러니까
시중에 탈깃이나 파는 그냥 알로에 베라젤 막 이런 거 얼굴 알로에 바르는 벨라젤 파는 거. 그러니까 네. 탈겟하고 또 그 월마트 네네네. 딱 두 군데에 보면은 다른 건 말고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월마트 것이 더 좋아요. 100%인데 노가 많고 좀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 월마트에는 아마존에 들어가면 가게까지 안 가도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월마트의 것을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달해줘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동네 마켓에서 배달해줘요. 너무 좋죠. 그렇게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 조금 네. 저는 산 게 오래됐는데 그거 오래되면 안 좋겠죠? 알로베라 젤 튜브에 든 거. 뭐 샀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다른 데 사용하려고 사놓은 게 좀 있는데 조금 그러게요. 얼마나 오래- 됐어요? 오래된 게. 몇 년 됐어요. 아이고, 그거 한 개에 3불 몇십 센트 하니까 그냥 사서 하세요. 그 오래된 게 뭐든지 안 좋습니다. 보기는 뭐 젤같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래가 많이 있는 사람 혹시 어떤 오일로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이왕이면 여기 오늘 공부한 것에 물어볼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지나니까 그걸 예. 얘기 들읍시다. 예, 그리고 예. 시간 남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조금 아까 그 응. 저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네. 게 좋은가? 그거 그거 말씀 말 안 해드렸죠. 음. 자,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모든 제품을 아까 잠깐 얘기했나? 모든 제품을 화학품이 들은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 화학품이 들은 제품은 완전히 사용 안 하고 우리 몸에 화학품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우리 몸에 바르는 거나 씻는 거나 빨래나 설거지나 또 뭐 스프레이 벌레 물릴까 봐 스프레이나 뭐 농사 짓는데 벌레에 사용하는 스프레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그 성분들이 배출을 해내요. 배출을 해내면서 간이나 뭐 심장이나 세포 간에게 흐르는 데에 섞여 있는 것까지 또 세포 사이사이 찢겨기까지도 다 빼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피는 피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데에 우리가 1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뼈나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은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깨끗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그러는 동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암세포가 많이 있어서 곧 암이 걸릴 지경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성으로 암이 되지 않은 이상 갑자기 저는 바이러스성으로 갑자기 걸린 암이었어요. 이제 치기공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치기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방을 하고 지금 병이 이러이러한 병이 많이 있는데 그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해드리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모든 것을 천년으로 하신다면은 염색도 천년으로 하세요? 자, 염색을 독성이 없도록 해서 염색합니다. 자,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아유, 이거 말고 딴 거 없이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암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는 것만 할게요.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네. 암에 대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없네요.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배영자 집사님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예. 그러면 캔디강 말부터 먼저 할게요. 염색을 하기 전에, 파마를 하기 전에, 뭘 바르나 하면은, 레몬 오일이나 오렌지 오일. 레몬 오일이 좀 더 좋아요. 그런데 오렌지 오일은 그 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느낌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오렌지 오일을 쓰는 사람도 있고 레몬 오일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5방울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5방울은 머리가 긴 사람을 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어깨에 있는 정도까지 오는 사람은 4방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집사님 같은 머리는 3방울만 하면 돼요. 그럼 그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3방울을 넣어서 어디에 그냥 3방울이요? 염색약에다 바로 넣어도 돼요. 아, 염색약이. 네. 그런데 만약에 내 머리 밑에 두피가 뭐 습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조금 그 뭔가가 가려움증이 있어서 자주 긁었다거나 두피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두피에다가 바르세요. 어떻게 바르는가 하면은 두피에 그 에센셜 오일은 그 수용성도 되고 지용성도 되는데 수용성은 물에 금방은 떠요. 그렇지만 손바닥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젓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접시에다 대고 움푹한 데 말고 접시에다가 놓고는 물을 1스푼 정도 넣고 스푼 너무 많이 말고 대략 이렇게 놓고 오일을 한 4방울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이렇게 흩치세요. 흩쳐가지고 그 물기 있는 것으로 머리 밑에 넣고 전체적으로 바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바르세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염색약에 들어있는 뭐 그걸 뭐 암모니아 해로운 그 물질을 얘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해로운 물질을 변화시켜 버리면 염색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해로운 물질이 우리 두피에 들어왔을 때에 이 두피에서 머리카락에서가 아니라 이 두피에 들어왔을 때에 얘가 이 피부 세포 속에서 그것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러면 이 두피 속에서 우리 여기 머리카락 안에 있는 것으로도 이제 그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고 수분도 들어가고 하지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색은 되었지만 그 독성은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효는 오히려 업시키는데 그 독소는 없애주는 역할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공부를 해보면. 근데 감사합니다. 미장원에 가서 할 때 그만 하기 전에 발라야 되겠네. 네, 파마할 미장원에 때. 가서 할 때에 오케이. 하기 전에 바르세요. 그리고 오케이. 그게 뭐 바르기도 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다 싶으면은 그 미용사에게 이게 염색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르쳐 주고는 염색약에 좀 넣어서 섞어서 해주세요. 그러세요. 오히려 좋은 PR이 되겠네요. 건강. 그렇죠. 저거에.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자, 그러면 다른 분 없지요? 다른 분 없어요? 질문? 약간 가래 많으신 가래 해드릴까요? 예. 자, 가래는 자, 여러분 유칼립투스가 가래를 삭히는 역할을 합니다. 가래는 우리 몸에서 나온 체액의 점액이에요. 그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나쁜 균을 이렇게 막 붙잡아 엉켜가지고 잡아서 끈끈하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뱉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나오는 좋은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뱉으면 더러운 물질이 되지만 그런데 유칼립투스가 이런 분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담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른 기침이 나오는 사람, 천식으로 가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데
마른 기침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너무 마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래를 마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막 막 열이 나면서 어떤 사람은 호흡기가 장애가 와서 막 꽉 가래가 차서 막 빼내고 그러지요. 그런 분은 유칼립투스를 향기를 맡고 여기다 바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만 나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칼립투스를 바르거나 향기를 맡으면은 아주 오랫동안에 더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심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발라요? 목에다? 바르는 거는 목에다 목에다? 바르세요. 향기를 목에. 맡고. 향기는 목에. 기관지 쪽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아. 목에다도. 근데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예. 이제 보통 2방울 정도로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음. 오늘도 제가 에센셜 오일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어제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성경 속에 나오는 힐링 오일 중에도 어떤 오일은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병이 그렇게 많이.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호르몬 계통에 인한 병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신장이나 췌장이 약해져서 간이 약해져서 오는 병이나 또 바이러스 균으로 인한 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을 먹었던 경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약의 독성은 항상 몸 속에 배설이 안 되고 이게 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이 오히려 그 독성을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가 아팠나, 뭘 먹었나, 약을 했나, 수술했나 다 알아보고 선천적으로 뭐가 있나, 후천적으로 뭐가 있나, 지금은 뭘 하나 그걸 알아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을 오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힐링 오일도 지금은 그렇게 가려서 써야 될 것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오일들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그건 마저도 물론 있지만은 아주 순한 것들만 괜찮은 것들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 2분 남았어요. 다른 분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켜고 하세요. 켜고. 그럼 간단한 거 할게요. 네네.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하는데 네. 그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스톤에다가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 패드에서 뿌려서 하는 것도 있던데 어떤 거를 더 권장하십니까? 스톤에는 아마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스톤은 기름기를 잘 흡입 안 하지요. 그래서 패드가 더 나을 것 같네요. 또 어느 분? 네, 김성옥입니다. 지금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혹시 투석하기 전에 조금 막 구토하고 막 힘들어서 그러는데 뭐 좀 미리 조금 도움이 되는 오일이 있는지요? 아까 알려드렸지요. 예. 펜넬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 26장인가에 나오는 너희가 왜 땅을 골라서 대회양과 소양을 심어서 귀리로 두르라 뭐 짝대기로 해라 뭐 주수를 할 때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대내향과 소해향인데 그게 펜넬입니다. 네, 그 펜넬 오일이 무병장수한다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 펜넬 오일은 용기도 북돋아주고 막 이게 에너지도 솟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구토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좋게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것을 물에 아까 가르쳐 준 대로 넣어서 한 방울만 넣어서 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또 저희가 시간을 드리니까요. 네, 내일 그렇게 합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숙 집사님 끝나시고 잠깐 남아 계셔요.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방 자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 자체가 다 이게 방송 때문에 그 녹화 문제 때문에 방 전체가 다 닫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못 남아 계십니다. 내일 질문해 주세요. 네, 내일 참석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네. 녹음 안 되면